빈집 앞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묵묵히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인을 기다렸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개는 단지 동물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난 사람은 압니다. 그 아이는 단지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섬에서 태어난 진돗개.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그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는 이 개는 기억과 충성의 상징입니다. 진돗개는 한국 남쪽 끝 진도라는 작은 섬에서 수백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한국의 토종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부 품종과 교배되지 않은 이 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순혈견으로 단지 개의 품종을 넘어서 충성과 의리, 기억과 기다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진돗개는 한 주인을 정하면 평생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따릅니다. 주인이 죽어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수많은 기록들이 단순한 미담이 아닌 이 품종의 본능임을 증명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 개의 가치를 인정해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했고 현재까지도 외국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충성, 기다림, 그리고 한결같음. 진돗개는 단지 반려동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한 남자가 이 진돗개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진돗개를 만나고 인간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미네소타의 한 남성과 진돗개 맥스의 이야기. 그 기다림과 기적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제이크 스프링거입니다. 시청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는 결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마리의 진돗개, 이름은 맥스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언가 달랐어요. 그 전까지 저는 진돗개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돗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진도라는 지명이 어딘지도 몰랐고 그게 왜 특별한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개라니 뭔가 아시아풍의 시바견 비슷한 종인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우연히 보다가 한국 진돗개 입양합니다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엔 흰 털을 가진 단정한 개 한 마리가 어딘가 기품 있는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죠.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짖지도 않고 혀를 내밀며 귀엽게 굴지도 않고 그저 조용하게 사람을 응시하는 그 모습이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야, 저거 진짜 진돗개야. 저 눈빛 봐봐. 미국 개들이랑은 달라. 진돗개는 어떤 사람을 한번 주인으로 받아들이 죽을 때까지 따른다 들었어. 저는 그 말도 사실 반쯤은 흘려들었어요. 미국인인 저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나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한동안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강아지를 잃은 경험 때문인지 또다시 누군가와 깊이 정붙이는 게 두려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돗개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저에게 낯설면서도 묘한 끌림을 줬습니다. 충성, 기다림 같은 말들이 과장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진실처럼 다가왔어요. 그건 마치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무언가를 이 개가 갖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진 속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한적한 교회에 있는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마당을 찾았어요. 그 집은 꽤 오랜 세월 지역보호소와 연계해서 유기견 임시보호소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마당과 거실에는 여러 품종의 개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죠. shepherd, 시베리안 허스키, 믹스견, 심지어는 치와와까지. 그 중에는 활달하고 시끄러운 아이들도 있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짖거나 달려드는 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맥스는 달랐습니다.
다른 개들과 떨어져 조용히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고 저를 향해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 하나로 이야기를 걸어오는 듯했죠. 말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경계도 없었고 들뜬 흥분도 없었고 그저 차분하게 저라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는 깊은 침묵의 지성 같은 게 있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이건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맥스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자연스럽게 맥스를 입양했어요. 입양 후 맥스는 곧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맥스가 며칠 동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낯선 환경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맥스 곁에서 이야기를 하고 손으로 직접 사료를 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맥스는 제 손에서 밥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을 열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 워낙 똑똑한 맥스는 그날 이후 저와의 생활도 금방 적응했고 산책을 나가면 절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왔어요. 밥 먹을 때, 책 읽을 때, 잠잘 때까지 맥스는 늘 제 곁에 있었죠. 저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 후 한 달쯤 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며 겨우 잠든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거실 쪽에서 낯설고도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말도 없이 조용하던 맥스가 그 시간에 그렇게 울부짖듯 짖은 건 처음이었죠.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뛰쳐나갔습니다. 맥스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격렬하게 짖고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고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 근처의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집 주변을 서성이며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우리 집을 정찰하듯 기웃거리며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맥스의 짖음이 더 거칠어졌고 놈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주춤거리며 뒷걸음쳤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소리 없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은 그 인물이 며칠 전부터 인근 주택가를 돌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던 절도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집은 실제로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우리 집의 침묵 속 경비병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줬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이에요. 맥스는 그렇게 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불을 끌 때 맥스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내가 없어지면 슬퍼할 존재가 있다는 건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신뢰였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출장이 생겨 저는 어쩔 수 없이 맥스를 친구 집에 잠시 맡기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틀 뒤 정확히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맥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맥스는 그 집에서 조용히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잠시 떠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약속한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복귀가 하루 늦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맥스가 없어졌어. 아무 소리도 없이 담을 넘고 사라졌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라진 방향도 시간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맥스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눈밭 위에 조용히 앉아 추위에 떨며 저희 집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발바닥은 피가 배어 까맣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흙투성이에 다리는 부어 있었지만 맥스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는 올 줄 알았다는 얼굴로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맥스는 친구네 집에서 무려 14km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낯선 길에서 헤맬 만한 거리인데 맥스는 눈보라를 헤치고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히 저희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 추운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디서 물을 마셨는지, 어떤 위험을 피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맥스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저를 기다렸고 제가 오지 않자 직접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담은 현관 카메라 영상은 제가 SNS에 올린 지 하루 만에 20만 뷰를 넘겼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개가 아니라 사람보다 낫다.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충성심이 유전자인가요? 그날 이후 맥스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제 조카가 장난삼아 맥스의 꼬리를 잡고 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진돗개는 사냥 본능도 있고 본래 낯선 자극에는 예민한 개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놀라거나 화를 내진 않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맥스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 커다란 눈으로 조카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달려간 건 맥스였습니다. 넘어진 아이 옆에 다가가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옆에 조용히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가 괜찮은지 살피는 것 같았어요. 조카는 울지 않았지만 맥스는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을요. 위험한 순간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용맹한 개이지만 약자 앞에서는 결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개라는 걸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옵니다. 그건 1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캠핑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 별이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맥스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텐트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맥스는 그날도 저보다 먼저 잠들었고 언제나처럼 제 옆을 지키고 있었죠. 저도 안심하고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한 차례 바람이 텐트 문을 흔들더니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맥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CCTV 기록과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날 새벽 텐트 주변에 수상한 인기척이 있었고 맥스는 아마도 저를 지키기 위해 그 기척을 따라 나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진돗개는 한번 위협이 감지되면 그걸 끝까지 확인하려는 보호 본능이 강한 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걸 놓지 못해 끝까지 따라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맥스는 놀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맥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 애는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고 인근 보호소에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고 SNS 커뮤니티마다 글을 올리며 혹시 흰 진돗개를 보신 분 계신가요? 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현관문 앞 불을 켜두고 맥스가 혹시나 이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그 작은 가능성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말했죠. 그 정도면 누가 데려간 거야? 아직도 찾는다고? 그냥 새 강아지 입양해. 포기해. 그건 개일 뿐이야.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맥스를 잃은 지 넉 달쯤 되었을 때였죠. 눈이 오던 어느 겨울 저녁, 저는 우연히 맥스와 자주 산책하던 숲길을 지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 이상하게 마음이 이끌리듯 그 길로 들어섰어요. 눈이 소복히 쌓인 길 위엔 아무 발자국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길 위에서 흰 털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맥스가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가슴이 너무 뜨겁게 반응하더군요. 그날 저는 한참을 눈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한 번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게 기다릴게. 그렇게 맥스를 향한 다짐을 다시 새겼고 그날 이후부터 전단지를 붙이는 범위를 이웃 도시까지 확장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미련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돌아올 거라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렇기에 전 맥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돗개는 그렇게 끝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매달 전단지를 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624일이 흐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퇴근 후 평소처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어디선가 익숙한 발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탁, 탁. 빗소리인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귀는 벌써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앞에 맥스가 서 있었던 겁니다.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꿈일지도 몰라.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맥스는 그저 말없이 서 있다가 제가 무릎을 꿇자 천천히 다가와 제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그 숨소리, 그건 분명히 맥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맥스를 향해 간직했던 624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맥스였어요. 흙과 빗물에 젖은 털, 살짝 절뚝이는 다리, 눈곱이 낀 눈. 그 모든 모습이 낯설었지만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맥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 대신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맥스는 예전처럼 제 침대 옆 바닥에 누웠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지켜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이웃 중 한 명이 맥스를 보고 이제 다른 개 키우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는 맥스가 사라졌을 당시에도 그냥 미국 개 하나 새로 입양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가 맥스라고 맥스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맥스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멍하니 서서 맥스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애 눈빛이 진짜 사람 같아. 얘가 주인을 찾아 돌아온 거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소 본능이 아니라 기억과 충성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맥스의 이야기와 영상이 지역방송에까지 소개되자 이전까지 진돗개가 뭐가 특별하냐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맥스를 기적의 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동물 전문가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품종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간 지켜온 정신의 결과입니다. 이런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그들이 지켜온 가치가 단지 말이 아니라 생명 속에 배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문화이고 자부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맥스를 데리고 곧장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24일 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죠. 수의사는 맥스의 발바닥을 살피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라면 꽤 오랫동안 험한 길을 걸었을 겁니다. 맥스는 앞다리에 염증이 있었고 영양도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체온과 맥박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624일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감염이나 내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누가 중간에 보살펴 주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잘 버텨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맥스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견뎌낸 거였어요. 진료를 마치고 저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맥스는 저희가 매일 산책하던 그 공원의 방향을 먼저 향했습니다. 624일이 지났는데도 그는 집의 구조도 식사 시간도 산책길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본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기억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누군가는 개라고 말하겠지만 그날 맥스는 나에게 기억은 사랑을 이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세상엔 잊혀지는 것도 많고 변하는 것도 많지만 어떤 존재는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진돗개의 본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진돗개, 그것은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돗개는 그냥 반려견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맥스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게 아닐까 하고요. 기다림을 믿고 충성을 소중히 여기며 말보다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그 정신 말입니다. 맥스는 개였지만 동시에 저에게 한나라의 문화를 온몸으로 가르쳐준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기다리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눈빛 하나로 말하고 발걸음 하나로 사랑을 증명하는 아이들입니다. 한국은 이런 진돗개를 수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런 개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나라, 충성과 의리라는 가치를 문화로 이어온 민족이기에 진돗개 같은 존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역시 한국은 다릅니다. 사람도 동물도 한결같음의 깊이를 아는 나라. 그게 바로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게 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진돗개 맥스를 키우면서 충성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더군요. 기다림이고 묵묵함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고 기다림으로 사랑을 증명해준 존재를 만나본 적 있나요? 진정한 충성이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이 조용한 개 한 마리가 알려줬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주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진돗개에 빠진 제이크 스프링거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요. 한 마리 개가 보여준 기다림과 충성심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한국 진돗개는 단지 개의 품종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말없이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이 개 한 마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묵묵히 곁을 지키는 존재. 우리는 때때로 이런 존재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가치를 한국은 수천 년간 지켜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